약올림 그 아이 이름 태어난 일시 좀 가져거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죠. 어머님들이 우리 귀한 아들 귀한 딸에 맞는 배우자 사주팔자 궁합 좀 보겠다고 온 신경을 다 세워 궁합을 본다죠. 많은 사람들이 겉에서는 미신으로 치부하며 손살에치고 강력하게 거부하지만 우연이라도 사주팔자 궁합 한 번이라도 보고 나오면 왠지 찝찝한 마음이 가시질 않고 속에 남고 그러지요. 사람과 사람 간의 궁합을 보고 하물며 음식도 서로의 궁합이 있어 서로 잘못 섞어 먹으면 탈이 나고 잘 먹으면 몸에 좋다고들 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어디 하나씩 삐걱거리고 일어날 때 으차 같은 추임새를 안 넣으면 못 일어날 것 같고 그러자네. 그래서 여기저기 아프다 보니 병원 가서 처방받은 약의 개수가 늘어나고 이젠 약을 모으면 한 모금에도 못 넘길 정도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 아주. 아무튼 근데 여기 몸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까지 듬뿍 먹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래도 되나 하고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약과 건강기능식품의 궁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저의 개인적인 궁금함에 대한 약사님의 개인 소견으로 주관적인 해석은 여러분의 몫이며 논리적인 반박 시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을 약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약사와 함께 콕 집어낸 의학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그대로 올려드리는 약올림픽 체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와주셨습니다. 이 먼 길을 또 와주셨는데 그 지난 약올림픽 1회에서는 연령별로 추천해드리는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좀 알려드렸는데 듣다 보니까 저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제 사리사욕을 채우는 질문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코너는 의학 동상이몽이라는 코너를 준비를 했고요. 대략 어떤 내용을 좀 담을 건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뇨약을 한 서너 알 처방받아서 약을 잘 먹으면서 관리를 하셔야 될 정도로 이미 질환이 진행되신 분이 약을 복용하기 싫다는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다가 합병증이 와서 병원에 오신다거나 이미 복용하고 있는 약에 혈행 개선제가 많이 들어있었는데 추가로 또 혈액을 묽게 하는 건강식품 너무 많이 먹어서 멍이 심하게 든 상태로 병원에 온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긴 상황들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어찌 보면 의사, 그 다음에 약사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돼. 근데 또 아쉬운 거는 일반인들은 근데 건강 챙기기 위해서 약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활용하는 빈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선에서 제가 이제 어쨌든 약사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맞춰서 오늘 콘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관적인 저의 질문과 약사님의 소견에 의한 답변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반박을 할 시에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걸러서 들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약올림 가장 흔한 질병, 친근한 질병이라 하기엔 무서운 얘기지만 생명보험사에서 보장하는 5대 성인병 리스트를 한번 봤거든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까지 이렇게 하나씩 말할 때마다 살벌하면서도 너무 흔한 질병들이어서 더 현실감이 좀 드는 것 같은데 뇌혈관 질환에서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이쯤으로 크게 좀 보는 것 같은데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주로 처방되는 약이 있을 거고 이분들이 좀 주의해서 먹어야 될 건강기능식품이 좀 있을까요?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한 뇌경색, 그리고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한 뇌출혈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워낙에 치료가 시급한 질환이라서 약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긴급한 치료 후에 상태를 유지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이때 많이 처방하는 게 혈액이 과하게 뭉치지 않게 도와주는 항혈전제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혈전의 생성을 억제를 해서 혈액이 흐르는 길이 막히지 않게. 그래서 이제 뇌 쪽으로 이제 혈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하는 것 중에 은행잎 추출물, 그리고 오메가3 이런 류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혈전이 잘 생기지 않도록 해서 혈행 개선을 돕는 거다 보니까 이미 처방의약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능이.
그러면은 이때에는 뭐 이런 영양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이 필요하면 다른 것을 추천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굳이 영양제 없이 이것만 섭취하는 방식으로도 유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를 조금 더 희석시킨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들이요? 덜 뭉친다라는 표현이 덜 맞을 거야. 뭉친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나면은 네네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피가 이제 지혈이 되기 위해서 혈소판들이 와서 이렇게 막아주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내부에서 안 뭉쳐야 돼, 애들이 심하게는. 그리고 뭉쳤다고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막 이런 식으로 점도가 이제 단단하게 안 굳는데 이제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이유로 이게 더 잘 뭉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뇌혈관 질환이 더 위험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약간 수준이 낮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의 입장에서 일단 얘기를 좀 해봤고요. 빠질 수 없는 무서운 질환이 심장 질환입니다. 심장 질환. 드라마에서도 항상 나오잖아요. 가슴을 부여잡고 이건데 그래도 대표적인 질환이 나오는 게 심근경색하고 동맥경화증, 부정맥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질환자들에게 주로 처방되는 약이나 이 약의 효과에 대한 그 부작용, 상호작용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심장 질환하고 고혈압을 조금 같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 많거든요. 이 두 질환도 뭐 앞서 설명드린 뇌혈관 질환에 처방하는 항혈전제를 활용을 하긴 해요. 혈액이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다 보니까 이 약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 거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 그리고 이제 혈관이 수축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약, 그리고 아니면 심장의 뭐 박동을 조절하는 약,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약.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혈관과 심장이 받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약들을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처방약에 이 혈관을 확장한다거나 뭐 혈중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실 때 동일한 기능성이 있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환자분들이 다 기억할 수가 이제 없다 보니까 그 약을 내가 특히 복용한 지 뭐 6개월 이내다 하실 때에는 마찬가지로 약사나 의사분과 상의하고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영양제를 드시는 거 오히려 조금 더 권장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게 되면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약의 개수를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양제가 보조로 도와줄 수가 있는데 질환 초기, 뭐 6개월 이내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약이 자리를 잡는 단계다 보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동일한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본인에게 맞는 약 용량을 결정하는데 의사분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오실 수가 있어요. 네, 6개월 이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유지할 수 있는 약 용량을 잡는 데에 좀 집중을 하시고 뭐 그 이후에 동일한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을 상담하고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옷을 살 때 비교를 해보자면 내가 맞는 사이즈랑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옷을 마구잡이로 사는 맞아요. 근데 이제 거네요. 환자분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혈압을 당장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당장 혈압에 도움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를 하시죠. 그냥 냅다 사는 거군요. 네.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0대 중반에 먹은 혈압약이 뭐 60대 중반까지 완전 동일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이건 거의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네. 몸이 늙기 때문에 심장이나 혈관의 조절 능력이 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요 조절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건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약을 완전히 대체하는 어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이제 질환 관리에 있어서의 그 약 용량이 올라가는 속도를 조절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저는 좀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전 그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약을 먹을 때 효과를 빨리 못 온다라고 이렇게 참을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괜히 먹었는데 실제로는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머리가 안 아픈 것 같고 갑자기 심장이 숨차는 게 좀 덜한 것 같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6개월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나에게 적용하고 맞는 시기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네요. 혈압약 아마 시작하셨던 분들은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딱
처음부터 본인 혈압이 잘 조절되는 혈압약을 맞으면 너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뭐 일주일 처방 주고 뭐 2주일 처방 주고 그다음에 한 달 주고 점점 늘려가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요 시기에 이제 약 드시기 싫다고 건강기능식품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의 연구 대상은요. 약을 처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요. 뭐 당뇨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고 혈압관리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미 약을 복용할 정도로 심각해지신 단계라면은 오히려 이때는 건강기능식품 하나로만 해결하시는 게 본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으세요.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자연요법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문가분들이 싫어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도 약국에서 봤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죠. 아니 건강기능식품은 매일 먹는 거고 약도 매일 먹는 건데 왜 그렇게 약 먹는 걸 싫어해?라고 이제 전문가분들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게 일반인 심리는 그렇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조금 살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심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뭐 전문가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경계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건 참 저도 이제 미혼 상태이고 사실은 자랑은 아닌데 저도 작년에 건강검진을 할 때 이렇게 수치표를 두들기면서 당장 내일 돌아가셔도 심각하신 것 같아요.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게 살이 찌면 다 수치가 늘어난다고 주변에서도 했었고 뭐 배 나온 것쯤이야 뭐 운동으로 빼면 되겠지라는 간단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저도 이제 되게 쉽게 생각한다고 해야 될까요?